먼저 안철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국정원장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총리 후보가 될 사람에게서 기대했던 것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책임 총리에 걸맞는 능력. 둘째, 소통과 통합의 정책. 셋째, 기존의 편협한 인사풀을 넘어선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 공허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모욕이나 조롱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언론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모욕하고 조롱한 인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정치도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인간에 대한 예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만의 인사수첩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공감하는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수첩 인사를 계속하실 것인지 답답합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한 발표를 보고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상 간 비공개 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공개회담만 계속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국정원은 제외하고 비공개회담을 할 것입니까?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검찰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 시민의 상식을 모두 저버렸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을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력만 잡으면 어떤 행위도 정당화되는 나라에 국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7일째입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12분이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폭력 없는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일정을 하루빨리 확정짓고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제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는지 잊지 마십시오.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진실되게 임해주십시오. 이번만큼 제대로 된 국정조사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10월 24일 11일입니다. 지방선거가 있을지 일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야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국민의 명령을 벌써부터 내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실망스러운 청와대 홍보수석의 임명, 새누리당의 세월호 국정조사 무력화, 여야 합의사항인 정보위와 예결위의 성설 상임위 거부, 대통령 기록물 불법 유출 대선 공작 범죄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 규명, 국정 불법 행위를 적발한 우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유죄 기소, 민주화 기정사업회의 발족, 60민주항쟁 기념식, 그리고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정기 국정원장 후보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이 여전히 건재함을 확인해주는
인사로 보입니다. 두 후보자에 대해서 벌써 언론으로부터 그간의 행적에 대한 무수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또다시 인사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공동회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발표한 총리 후보자는 생각하는 바가 새로운 것과는 정반대의 분이고 국민 통합을 이끌기에는 너무나 한쪽의 실수분이라는 지적을 희망히 보여줄 것입니다. 장기부 차장 출신의 대통령의 특급 국정원장으로 내려야 한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기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힘없이 따지고 검증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대통령께 상기시켜야 됩니다. 검찰의 대선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가주의 단독정상회담 대화를 내내 대선에 허용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현장을 적발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정치, 검찰의 성파 수사와 적반하장적 결정에 분노합니다. 특검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가 개정 후 여야는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랬던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월드컵과 실산본 재보궐 선거를 빌미로 서로 속히 세월호를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눈물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를 보고 국민의 상식과 청와대의 인식이 언제쯤 일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하신 지방선거 민심의 경허한 수용과 정책 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깊은 뜻을 반영한 결과가 만약 어제의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선이라면 참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의 일대 혁신과 통합이 요구되는 지금 극단적 이념 편향, 냉전적 가치, 증오의 사고로는 통합도 혁신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떼기 불법 대선 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과연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은 인사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66명이 명분 없는 위장성정탑 군사 강행과 폭력적인 행정 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와 경찰이 오늘 아침에 농성장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밀양성정탑 건설에 반대해서 이미 두 분의 어르신이 목숨을 끊었고 주민들은 보상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험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밀양성정탑 건설의 원인이 신고리 3호기에 준공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공사를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이번 밀양 송전탑 사건이 730 재보궐선거를 전후하면서 공안몰이를 통한 보수 결집을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대통령이 KBS 이사회에 길환영 사장 회의 제청안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만을 제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양심선언으로 확인된 정부의 왜곡보도 개입에 대해서 반성과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유가족과 국민을 아프게 한 왜곡보도 행태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제도의 개선과 이사회 구성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반성이고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예비조사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 청취 그리고 기관보고 청문회 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앞에 우리 정권 모두는 지혜하며 애처럼 마음뿐입니다. 다른 대한민국 정치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우리가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이번 지난주에 국민께서 우리 정치권을 일관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정권을 보여주기를 희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 대한민국은 불법과 탈법, 윤석열과 법무제도와 판치는 되었습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어렵고 나살살이 부딪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생보다는 이면적 정치와 기업주의 기대 주체 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였습니다. 기업은 오직 소유적 이익을 확대하는 추구한 나머지 모두의 가치와 인간의 기반은 내세우고 경제 민간을 부정하려는데 자본이 인간을 뺏어가는 것과 이 전기의 양상과 일에 대한 불확실성만을 확대시켰습니다. 관료자인 그들만 생각만으로 단기간에 새로운 선을 만들고 행정처럼 서로 들어가면서 그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추악한 세태를 양산시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러한 대통령에게 국민께서 그나마 미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과거의 모든 잔해를 삭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명령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1야당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순서에 가능하고 혁신하여 국민을 수용하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여당이 생각하는 것이란 정치적 변화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는 것을 소명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회로 질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파란불에 선하고 빨간불에 서는 사회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 사람들의 대상 빨간불에 서는 정치 실현인데 세정부터 문제라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총회 진행자 역시 과거 자신의 힘들이 원칙과 정도를 지켰는지 파란불에도 건너고 혹시 빨간불에도 건너지 않은지 검증하는 것이 일반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주신 명령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삼화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위 후보자를 인천 유치원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향해서 하마성에 오르내린 분들과는 그들은 의외의 인물로 그야말로 깜짝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임 후보자가 언론에 쓴 사전문을 보면 지극히 보수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국민통합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적절한 신임 후보인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상당한 시간을 들이며 국가개혁 의지가 있는 화합성 소비, 국민적인 가치를 지닌 소비를 시켰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언론은 그동안 일해온 신임 총리 후보자가 현재의 국가적 분위기 상황에서 균형막을 잡고 스타일인 민심을 다루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을지 국정 경험도 전무한 상황에서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강피한 문제를 촉각하고 쌓여있는 부패를 해결하여 한적한 국가적인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지키기 의문입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새 총리 후보자가 국민들과의 소통과 통합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균형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공직사회의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는 한적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를 철저히 검증해 나섰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상만 최고위원께서 그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육사 지방선거를 오늘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에서는 최근에 그 연합선, 연정이 상당히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국민통합, 세통합이 그 명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쟁했던 후보를 윤수위원장에 만들고 또 최고도시를 만들 때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다 합니다. 바로 2005년 7월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도 국민통합이나 사회통합이 명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 박 대통령은 당시에도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단순해도 없더니 지금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국민의 요구를 여전히 단순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과는 여전히 편가르기 인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창록 총리 지명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을 반대했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경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이장 실체를 못 감춘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해서 슬픔에 찬 가족들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바 있습니다. 또 전쟁을 불사한다. 무상무실은 북한식이다. 용산 참사의 아인지람의 책임을 져야 할 분석기를 차지한다. 이런 극단적인 칼럼으로 국민들을 참 분열로 몰고 갔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인물이 정말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경태를 고치고 반대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없습니다. 네, 국민들의 그 지방선거에 대한 뜻을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강조드립니다. 어제 우영군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6월에 의원과 함께 대검찰청 사업을 방문하고 대검시장을 만났습니다. 간단히 어저께 대변인 설명이 있었지만 제가 들은 투와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대선 당시 부산 뉴스에서 줄줄이 이번에 김무성 선대위원장의 NL 문건의 소스를 증권 지라시가 아니라 선대본부 안에 선거 관련 동향의 일반적 추상적 문건이라고 깜짝 놀랄 사실을 느꼈습니다. 다만 문건에 그렇다면 이 일반적인 동향 문건의 저자와 원래 소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이 정문원 비서관이 당시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과 연계된 것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인하는 듯 하다가 뒤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류 역사상 첫 정상 대화록 전문 공개를 한 남재준의 불기소 2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안이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NLL 문건의 성격, 백종천 안보실장을 기소할 때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면접을 주면서 공공기록물로 본 근거가 뭐냐고 물었는데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린 평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무성 의원이 당시 검찰에 출두하면서 증권가 찌라시라는 핑계를 냈는데 이건 완벽한 거짓말이었고요.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또 당대표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하죠. 두 번째로는 지금 검찰이 내린 이 수사 결과, 선대본부 안에 선거 관련 분야로서 일반적인 문건이었다, 통상적인 문건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부 자체 전체가 수사와 개성이고 이 문건의 저자와 그 소스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지금 당대표 후보인 김무성 의원을 지키려다가 정기 노선을 한 건지 검찰의 스텝이 고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이 수사는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에도 착수하지 않고 수사를 큰 것처럼 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받아쓰기 수사를 했다. 또 검찰이 심각한 정치적 존재라는 점을 이번에 다시 성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셀프 감금이라는 이 사안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안을 이상한 결론을 내리면서 발표를 함께 함으로써 이미지 조작을 하는 부활한 아이디어를 수행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지금 형법 개정을 통해서 구형량을 높이겠다는 얘기를 정부가 청와대가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문원 의원에게처럼 500만 원짜리 구형할 게 아니고 500년 구형을 해야만 국기문란 사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심각한 정치적 존재임을 자각을 하고 새로 수사를 하든지 제2의 검찰을 만들든지 이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밝혔다는 점을 저희들이 어렵게 검찰 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서 새누리당이 과연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2일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진도 팽목한 실종자 가족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방문은 그저 한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면서 함께 국민과 실종자 가족과 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행동을 나가는 참여하는 반쪽짜리가 되고 말입니다. 새누리당은 실종자 가족이 6월 5일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그렇게 했지만 진도체육관에서 6월 5일날 만난 그 실종자 가족들은 6월 2일에 국조특위 방문 연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새누리당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6월 4일 선거 전에 세월호 참사를 언론에서 보여지길 바라지 않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연기에 불렀던 셈입니다. 새누리당 신재철 위원장은 지난 6월 5일 희생자 가족 대책위와 국정조사 특위와의 7시간에 걸친 진도체육관의 합의 후에 공동선언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 기자회견에 불참 언제부터 특위위원인지도 모르는 권성동 의원은 5월 29일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에도 불참하고 6월 5일 진도 방문에도 불참했습니다. 조원진 간사는 희생자 가족들이 국회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할 때 일정시간 협상 자세를 보이다가 지난 9일에는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회의에서 부실한 조사 일정을 핑계로 해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국정조사 계획서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제시했던 22개의 기관 보고 기간은 7월 14일부터 12일간 다음 주 월요일 6월 16일로 한 달 앞당기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성역 없는 출전 국정조사 대신에 부실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기관 보고는 그저 업무 보고가 아닙니다. 충분한 자료 검증과 소문 대상자들이 인터뷰 등을 통해서 대상 기관을 조사하는 기관 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로 예비조사팀 그리고 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주장을 일정대로 하면 기관 보고를 통한 조사에서는 예비조사팀과 후위원회 활동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 열기가 한참 달아오르는 시간에 하겠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시선을 갖추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에게 경고합니다. 또다시 단 한 번의 회의만 열린 채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린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와 같은 파행을 벌인다면 이번에는 저희 새정치 민주연합이 다시 하자. CF 강금 사건에 저도 처분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CF 강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처분을 결정했고 대부분의 동료위원들은 약식해서 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죄를 진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고 브리핑도 하고 문을 두드리기도 했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을 감금하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다만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현장이라는 신고가 있어서 이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뿐이고 그 확인 작업에 불응한 나오지 않는 범죄 혐의자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그 자리에서 현장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가슴을 다 열어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통로를 열어준다고 해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감금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인데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비밀 문서인 정상 대화로는 문제가 없고 셀프 감금을 감금이라고 억지 주장할 수도 왜 특검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뿐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이낙연 가반항도 도지사가 전달돼서 나와 계십니다. 인사를 좀 해주세요. 진료입니다. 도와주십시오.